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은 첫날부터 좋지 않았는데요. 미국 증시는 대장인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1% 넘게 내렸고, 암호화폐 시장은 마운트 곡스발 악재로 마찬가지로 대장인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금요일 PCE 물가지수의 발표라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요 분기점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근원 PCE 물가는 연준의 목표 물가인 2%의 기준이 되는 지표죠. 그동안 근원 PCE 물가가 무려 4개월간 전혀 내리지 않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뒤로 밀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번 달에 드디어 근원 물가도 0.2%포인트라는 꽤 의미 있는 숫자만큼 하락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대로만 진행된다면 금리 전망치에는 크나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요. 현재 시장은 9월부터 금리 인하의 시작, 그리고 연내 2차례 금리 인하를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만약 PCE 물가가 예상치만큼 나오게 된다면 이 확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험자산 시장에는 좋은 반등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시경제 상황과는 별도로 시장에서는 대장 종목들이 부진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40가 넘는 최고점을 찍은 뒤 3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오늘은 무려 6% 넘게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장기적 전망이 나빠진 것은 아니죠.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항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습성이며 당연한 현상이죠. 결코 계속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충분히 올랐으면 떨어질 때도 있는 법이죠. 대신 그동안 안 올랐던 자산들이 반대로 오르는 일종의 순환매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적절한 차례가 오면 충분히 쉬고 있었던 자산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이게 리듬이고 순리입니다. 그런 순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는 그동안 50일 이평선으로부터도 한참 이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세일 때조차 결국 다시 평균 회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한 100일 이평선이 있는 부근인 불마켓 서포트 밴드는 거의 반드시 한 번은 되돌아오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지금 반년 넘게 한 번도 되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꼭 이번에 여기까지 되돌아온다는 법은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비가 오듯 상승이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평균치로 회귀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대장에게 난리가 났는데요. 바로 마운트 곡스발 악재입니다. 정말 10년 동안 길게도 이어져 온 악연인데 오늘 또 한 번 큰일을 해줬습니다. 7월부터 드디어 채권자들에게 보상 물량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깨트렸습니다. 웃긴 것은 정작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덜 떨어졌다는 건데요. 즉 지금의 하락이 철저하게 마운트 곡스발 소식 때문이라는 뜻이겠죠. 이러한 일시적 악재 소식과 함께 등장하는 장대 음봉은 경험 많은 투자자들에겐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는 용어가 있죠. 네, 패닉셀입니다. 이러한 패닉셀은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에 의해 무조건 던지고 보자는 이성의 마비 사태에 의해 발생하고, 또 하나는 레버리지 물량의 강제 청산 때문에 발생합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은 담보 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강제 청산되죠. 이러한 청산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기계적인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그게 다시 그 밑에 가격대에 있는 레버리지 물량을 청산시킵니다. 그러면 또 기계적인 하락이 나오고, 그게 그 밑에 있는 레버리지 물량을 청산시키죠.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 하락이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7월이 되면 또 한 번의 악재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이 물량이 실제로 지급되기 시작하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 번의 패닉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의 바닥이었던 56,500달러의 바닥이나 일시적으로는 그 이하로까지 내려가는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급이 실제로 시작되고 정말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 앞으로 가격은 여기서 더 하락하는 걸까요? 정확한 여파는 알 수 없고 단기적 가격 변동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사이클을 망가뜨릴 정도의 심각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 예정된 물량은 약 14만 개입니다. 이것이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달간에 걸쳐 배포가 됩니다. 정확한 상환 일정을 알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약 3.5만 개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얼마나 매도 물량으로 나올까요? 저는 정말 많아야 절반 정도가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절반밖에 안 나올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마운트 곡스의 투자자는 일본 투자자가 가장 많은데 일본에서 암호화폐의 세금은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수익이 너무 많아지면 급여 등을 포함한 다른 소득세까지 함께 세율 구간이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한 번에 모든 물량을 몰아서 매도할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자들은 대부분 극초기 투자자들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보상 청구권을 매도하라는 시도에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저항했던 투자자들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받자마자 소득세율 구간까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서 한 번에 다 판다? 생각하기 어렵죠? 분명 매도 물량을 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절반인 7만 개 정도를 7월부터 10월까지 다 판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한 달에 평균 17,500개 정도를 매도하는 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루로 계산하면은 평균 600개 정도입니다. 비트코인은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900개씩 채굴이 되었다가 이제는 450개씩 채굴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신규 생산량보다 30% 정도 더 되는 양이죠. 그게 딱 몇 달간만 시장에 더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량은 대략 50만 개에서 70만 개 사이, 그러니까 평균 60만 개 정도라는 건데요. 하루 600개의 매도 물량은 1일 거래량의 0.1% 정도란 뜻입니다. 이 정도의 물량도 시장에서 소화 못할까요? 물론 단기적으로 실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영향은 아주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죠. 배포된다는 소식만으로도 가격을 급락시킨 10년 묵은 최대 악재가 드디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악재였는데 이 악재마저 역사 속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재가 모두 끝나고 난 이후의 비트코인 가격에는 엄청난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운트 곡스 악재가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9월이나 10월 정도면 완전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그때가 언젠가요? 네, 반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반감기 6개월 뒤 구간, 그러니까 반감기 후반전 페이즈 2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인가요? 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죠. 그리고 또 언제인가요? 네, 현물 ETF에 드디어 대형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완벽한 시기에 맞물려 마지막 대형 악재마저 사라집니다.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울트라 사이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 가격은 결국 작년 횡보장 때와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거는 지난주 토요일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죠. 만약 작년과 같은 패턴이라면 8월 정도까지는 바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운트 곡스 때문에 그 기간이 1, 2개월 더 길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찐 바닥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약한 손들을 다 털고 나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시장은 항상 최종 항복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쉽죠. 팔 사람이 다 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때가 바닥이고 그 이후로는 급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털리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개미들이죠. 이런 슬픈 역사가 주식, 부동산, 금, 채권,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모든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수개월 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테니까요. 다만 큰 그림에서의 역사는 반복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정확한 시기나 가격 패턴은 알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매번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지만 매 사이클마다 세부적인 가격 패턴은 전부 다 달라왔죠. 따라서 핵심은 사이클 전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고 있으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일도 하나도 없고요. 물론 사이클 전체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투자 방법에 우열은 없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뿐이죠. 중요한 거는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가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을 분명히 하고 그걸 끝까지 관철해내는 일관성입니다. 투자를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만의 원칙이 있느냐. 둘째, 그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느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우선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투자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최종 항복자가 됩니다. 가장 팔지 말아야 할 순간에 공포에 파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팔고 나면 그때부터 오르죠. 그리고 반대로 거품의 끝을 사는 불나방이 됩니다. 그런데 원칙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끝까지 지켜내는 일관성입니다. 자신이 정한 원칙대로 감정을 배제하고 그대로 수행해내는 것입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해도 여기서 대부분 아웃됩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급변하면 원칙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감정에 따라 거래하죠.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원칙은 각자의 철학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더 낮고 못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사이클 전체에 투자하는 게 가장 확률 높게 성공하는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단기 가격은 매 사이클마다 그때그때 다 달라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이클 전체의 패턴은 매번 기가 막히게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길은 버리고 이미 알고 있는 길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가능성은 최소화하고 수익의 가능성은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믿음이고 이게 정답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제 말을 듣고 같은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선택 자체에 우열은 없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를 땐 비트코인 사이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충성했다가 가격이 내리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역시 팔걸, 단기 투자가 최고일걸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격이 다시 오르면 반성합니다. 다시 사이클 끝까지 함께합니다. 하면서 뒤늦게 오른 가격에 다시 들어옵니다. 당연히 성공적인 투자를 할 리가 없죠. 꼭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정한 원칙을 그대로 실행하고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만약 저와 같이 사이클 전체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단기적 가격 하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점에 팔걸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앞에서 말했던 우를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클 전체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은 단기적 가격 변동에 따라 싼 가격에 팔고 비싼 가격에 다시 사는 실패를 하지 않는 대가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는 리스크를 견디겠다는 각오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으로 결국 최대치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사이클 전체에 투자하기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결심했고 선택했다면 남은 일은 그 길을 굳건하게 끝까지 완주해내는 것뿐입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정하고 그대로 수행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간에 맡기면 됩니다. 애당초 다른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으니 머리 아플 일도 없고 고통받을 일도 없습니다. 스스로 정한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걷되 그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는 관여하지도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저 시장과 시간에 완전히 내맡기면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쉽습니다. 그걸 망쳐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이 그걸 어렵게 망쳐놓는 최대의 주범입니다. 스스로의 성공을 그만 방해하세요.
자꾸 계획에 없는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망하는 게 투자입니다. 투자를 망치는 남봉꾼을 그만 설치도록 꽉 묶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했던 길을 그대로 가십시오. 나머지는 완전히 내맡기시면 됩니다. 정확한 도착 시간은 그때그때의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나아간다면 결국 원했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